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어. 물질의 성질. 자, 이 물질의 성질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화학적 성질.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적 성질.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그러면 이제 화학적 성질이란 것이 뭐냐? 이 얘기지. 화학적 성질. 자, 이게 이제 화학적 성질은 쉽게 말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소기체, 수소기체 화학적 성질이 뭐냐? 그럼 수소기체는 연소가 잘 되는 기체다. 그래서 수소기체 성냥불을 갖다 대니까 퍽 하면서 타더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기체가 갖는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자, 그 반응이 잘 일어날 건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학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 헬륨, 네온, 아르곤. 헬륨 있고, 네온 있고, 아르곤 있어.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하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비활성 기체. 그러면 비활성일 때 요 비가 뭐냐면 한자로는 아닐 비자야. 없다는 거야. 아니란 얘기야. 없다는 거지. 뭐가? 활성. 영어로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얘기하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게 이제 반응성이라는 거야. 반응성.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은 반응성이 없는 기체. 그러면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있다 없다? 자,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은 뭐야?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의 화학적 성질은 뭐냐? 얘네들은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를 화학적 성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나트륨, 칼륨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뭐냐? 얘네들은 뭐 물하고 반응하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 그리고 고유한 불꽃 반응색이 막 튀어나와.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도 반응을 되게 잘해. 막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게 봐도 화학적 성질이라면 물리적 성질.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그 물질의 특성은 물리적 성질에 대한 거야. 물리적 성질.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물리량이라고 그래. 물리량.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이 물리적 성질은 측정값이다. 측정값. 알지?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값. 이것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그래? 물리적 성질이라고 그래. 측정할 수 있는 값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 측정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봤을 때 자, 겉으로 나오는 성질이 있어. 자,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라든가, 자, 색이라든가, 그치? 자,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맛,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거칠기, 자, 이러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물질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 모양, 색, 크기, 냄새, 맛, 거칠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겉보기 성질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물질이 갖는 양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 물질이 갖는 양인데, 예를 들어서 질량, 그치? 그래서 그 물질이 갖는 고유한가?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라고 했을 때 그람이나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사용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있어요. 부피. 그래서 부피 같은 경우는 그 물체의 크기를 얘기할 거야. 크기. 그래서 부피는 밀리터라든가 리터라든가 센치 3승이라든가 메타 3승. 자, 이런 식의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이 갖는 값에서 질량이나 부피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자, 질량이나 부피 얘네들은 있잖아. 어떤 특징이냐?
얘네들은 그 물질의 종류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자, 1kg의 흙이 있고 1kg의 물이 있어. 그럼 흙과 물은 서로 다른 물질이거든. 근데 질량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질량이나 부피 같은 경우는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는 그 물질의 종류하고는 관련이 없다. 즉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질량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부피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지. 밀도, 부피분의 질량, 밀도. 그럼 이제 뭐 용해도. 그래서 일정 질량의 어떤 용매에 용질이 얼만큼 녹을 수 있을까? 용해도. 그리고 뭐 녹는 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자, 녹는 점과 같은 지점이 어느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끓는 점.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열. 그래서 비열도 바로 요 다음에 비열이 나와. 열에 대해서 할 때 비열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물질이 1g 있는데 이 1g의 물질이 말이야 1도씨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왔다 갔다 출입되는 열량을 비열이라고 그래. 그럼 질량, 부피와 지금 언급한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 자, 질량과 부피는 종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kg의 쌀이 있고 1kg의 물이 있고 1kg의 공기가 있어. 다 1kg인 거야. 그치? 종류와 상관없어. 하지만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비열. 자, 얘네들은 물질의 종류마다 이 값들이 어떻게 돼요? 고유하다는 거야. 물질의 종류마다 이 값들이 고유하다. 즉, 같은 종류의 물질이면 밀도가 똑같고요. 자, 용해도가 똑같고요. 녹는 점, 끓는 점, 비열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물의 밀도는 1g/cm야. 그래서 항상 액체 상태 물은 밀도가 1이 되는 거야.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물의 녹는 점 0도씨지 1기압에서 끓는 점 100도씨지. 그치? 그럼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수은 같은 경우는 밀도가 13.6이야. 근데 모든 수은은 또 13.6이 돼. 그럼 우리가 어떤 액체의 밀도를 측정했더니 13.6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어? 아, 얘는 수은이겠구나. 그치? 자, 에탄올이라는 물질은 끓는 점이 78도씨예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그래서 어떤 액체 끓는 점을 측정했더니 100도씨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물이구나.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액체를 측정했더니 끓는 점이 78도씨야. 아, 얘는 끓는 점 78도씨가 뭐야? 에탄올이구나.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 값들이 고유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은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값이 될 거란 얘기예요.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값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알겠니?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의 특성. 그래서 질량이나 부피, 종류와 상관없는 이러한 물리량, 물리적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는다. 물질마다 그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하고 그 물질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값이 되는 값, 이 값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른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때 결국 뭐냐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라는 거야.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 가지고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자, 얘네를 이용해서 물질을 어떻게 구별할 거고, 그럼 만약 이 물질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섞여 있으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분리를 할 건지. 알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요 물질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야.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을 갈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물질이란 걸 한번 이제 구분 좀 할게요. 물질. 이거 지워도 되지? 자, 물질은,
자, 영어로 이제 우리가 머티리얼이라고 해요. 자,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덩어리를 물질이라고 얘기해. 그 모든 물질은 자,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그치?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고 물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자, 대신 이 물질이 고체, 액체일 때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의 크기, 질량을,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체는 말이에요. 고체, 액체와 다르게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우리 얘는 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렇지.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자, 기체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자체 크기가 어떻게 돼? 너무너무너무 작다는 얘기야. 알지? 그래서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 개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덩어리 져 있기 때문에 덩어리의 질량이나 덩어리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지만, 자,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중1 때 배웠지. 그 압력하고 기체의 부피, 온도와 기체의 부피.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그 부피를 뭘로 측정할 거야? 그 기체의 크기가 아니라, 왜? 눈에 안 보니까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기체 크기가 아니라 어떤 이만큼의 기체 분자들이 있어. 입자들이 있어. 그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가져갈 거야. 그래서 기체 부피는 뭐다?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 다르게 표현하면은 용기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기체 질량도 한 개 질량 측정 못 하잖아. 그러니까 측정 못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묶어가지고서 이만큼 어떤 기체들이 모여있다고 했을 때 그 질량을 우리가 측정할 거야. 근데 애석하게도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알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 그래서 질량과 크기, 부피를 가지는 형태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그래? 물질이라고 그래. 알지? 그럼 이제 이 물질을 구분할 때 물질은 크게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 혼합물.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자,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순물질하고 혼합물.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해. 자, 순물질은 어떤 거냐? 그 물질의 종류가 한 종류. 그래서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한 종류.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비열, 용해도 이런 것들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한 종류니까 같은 종류니까 해서 물이야. 자, 그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 물 있어. 다 물이야. 물이야, 물. 그럼 녹는 점 몇 도가 돼? 그렇지, 무조건 0도가 되는 거예요. 끓는 점은 100도가 되는 거예요. 다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녹는 점이 갑자기 막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물질의 뭐라고 한다? 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뭐야? 한 개의 값으로 유지가 된다. 한 개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순물질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끓는 점을 측정했더니 끓는 점이 한 개지. 아, 얘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네? 그렇죠? 한 개의 물질의 특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자, 순물질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순물질은 한 종류인데 얘는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의해서 어떻게 구분하냐? 자, 한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뭐라 불러? 호돈소 물질. 알지? 자, 원소의 정의가 뭐니?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근데 그건 막연하잖아. 원소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뭘 떠올려야 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가 뭐야? 이렇게 때 배웠잖아. 그거 아니지, 알갱이잖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화학적으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 원, 자. 알겠지? 알갱이는 원자야. 그래서 알갱이는 원자가 돼요. 알갱이는 원자. 그 원소는 뭐냐? 그 알갱이의 종류를 뜻해. 그러니까 자, 한 개의 원소, 혼원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혼원소 물질이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할까? 화합물이라고 한다. 화합물. 알겠지? 자,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 불러? 화합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수물질은 그 수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쉽게 구분하는 것이 원소 기호가 한 개. 그래서 이러한 혼원소 물질은 한 개의 원소 기호를 가져요. 자,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 기호를 갖는다. 그래서 쉽게 구분하는 거, 화학식이 주어지잖아? 그 원소 기호로 보는 거야. 수소. 그 얘는 수소 원자 몇 개? 두 개. 그렇지? 알갱이는 두 개인데 그 알갱이의 종류가 뭐야? 수소라는 알갱이에요. 자, 산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나트륨, 철, 헬륨, 막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서 한 개의 원소 기호로만 표시가 되면 우리 얘를 뭐라 부른다? 홑원소 물질. 그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원소 기호니까, 자, 우리 H2 하면 뭐니? 이거 물이지, 물. 그치? 자, NH3 하게 되면 뭐가 돼? 암모니아입니다. 자, H2CO3 하게 되면요, 탄산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 NaCl, 염화 나트륨, 소금. 그러니까 최소한 원소 기호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화합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특성, 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이런 것들, 용해도, 비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값으로 유지가 되는. 근데 이 수물질에는 원소가 몇 개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으면 혼원소 물질. 자,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다시, 야, 여기 순물질 있대. 끓는 점을 측정했더니 한 개래. 밀도를 측정했더니 한 개 값이야. 그럼 순물질인지 알았어. 야, 이거 그럼 얘가 혼원소로 이루어졌는지 화합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알겠지? 혼원소로 이루어졌는지 화합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자,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치? 그랬을 때 여기가 H2, 산소, O2, 자, 물, H2O 이렇게 표현할 거야. 맞니? 자,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없어져? 자,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얘는 수소 원자, 수소 알갱이 두 개, 얘는 산소 알갱이 두 개. 자, 산소에다가 얘는 수소 알갱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원자는 없어지지 않아, 화학 반응에서. 그럼 반응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생성물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반응물에 산소 원자 두 개입니다. 그럼 생성물에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물에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잖아요. 그럼 물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 산소 원자 두 개 됐잖아요. 근데 물에 보니까, 그래. 그럼 수소 원자 몇 개 됐니? 하나, 둘, 셋, 네 개 됐네? 그럼 반응물에도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돼? 네 개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H2가 뭐야?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수소는 한 개의 산소와 반응해서 몇 개?
두 개의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두 개의 수소는 자, 한 개인데 우리가 1인데 보통 화학식 할 때 화학식이나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름 표시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H2 할 때 여기 산소의 숫자가 없지. 그건 산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한 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개 산소 혼자 그래서 두 개 물이 생겨. 두 개 물이 생겨.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반응을 완성시키지. 그치?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H2가 뭐야 이거? 화합물이란 말이야. 화합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가보잔 말이지. 자,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줘. 뭐가 돼? 아, 다 배웠어. 기억해봐. 뭐가 돼? 뭐가 돼? 자, 라부아제가 뜨거운 추철관에 물을 흘러냈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잖아. 그치? 주철관 실험 기억나 안 나? 그치?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나와. 이게 바로 뭐야? 전기분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화합물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 구성 원소의 호돈소 물질로 분해가 됐어. 그치? 근데 H2는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O2는 분해가 안 되죠. 만약 분해되면 어떻게 돼? 더 쪼개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아, 이거지. 화합물은 분해가 된다. 호돈소 물질로 분해가 된다. 근데 호돈소 물질은 어떻게 돼요? 얘는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수물질이 있는데 얘가 화합물인지 호돈소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 분해 반응을 시켜보는 거지. 자, 분해 반응을 시켰더니 전기 분해든 뭐든가 분해 반응이 일어났어. 아, 그럼 얘는 화합물이고요. 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얘는 뭐야? 호돈소 물질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 할 때는 자, 호돈소하고 화합물이 순물질에 포함이 되는데 이 순물질에서 호돈소와 화합물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화학식이 주어지면 원소 기호가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 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분해 반응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물은 전기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뭐라고? 화합물이다. 알지?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순물질이야. 알지? 자, 요시오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물질을 이제 구분할 때 두 번째가 혼합물이라는 것이 있어. 혼합물. 이게 화합물하고 혼합물이 나중에 이제 뭐 헷갈린다? 왜? 초성이 히읗, 미음이야. 똑같아. 그래서 이게 화합물이 영어로는 있잖아.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영어로 컴파운드. 알지? 그래서 이제 호돈소가 화합물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화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혼합물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다를 뭐라 그래? 아니, 커피 믹스가 있잖아. 믹스 한다고 하지. 믹스. 그치? 그래서 커피 봐. 커피하고 프림하고 설탕이 믹스돼 있잖아. 커피 믹스. 그래. 믹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믹스는 동사니까 혼합물, 섞여 있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자, 믹스처야. 그래서 혼합은 믹스가 된 거야. 혼합은 믹스란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은 화합이란 것이 반응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화합이란 뜻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컴파운드라고 그래. 자, 혼합물하고 화합물은 다른 뜻이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혼합물은 섞여 있어요. 뭐가? 두 종류 이상의 뭐가? 순물질이 섞여 있고요. 자, 섞여 있기 때문에 순물질 간에는 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이란 건 뭐야? 반응물이 서로 반응하면 반응물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새로운 물질이 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하면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야. 근데 혼합물은 순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고, 섞여 있다라는 거는 순물질끼리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순물질은 혼합물에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순물질이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순물질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순물질이 가지는 각각의 순물질이 가지는
자, 그 고유한 물질의 특성값이 다시 말해서 뭐야? 밀도라든가. 자, 그 밀도는 섞이니까 달라지겠지. 자, 녹는 점, 끓는 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특성값이 자, 유지가 된대요. 나타난대요. 자, 이것이 바로 혼합물이에요. 물론 이제 섞이게 되면서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지가 된다, 유지되는 것은 보통 이제 뭐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보통은 요게 해당이 되고, 자, 밀도나 비열이나 용해도 이런 것들 달라져요. 섞이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 알겠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거. 자, 물하고 에탄올이 있다. 앞으로 끓는 점을 내가 영어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BP라고 할 거야. 뭐지? 무슨 약자야? 끓다. 보일링. 포인트. 자, MP 하면은 MP 하면 MP. 멜팅 포인트. 녹는 점. 알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BP 하면 끓는 점이고 MP 하면 뭐다? 녹는 점. 그래서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과 에탄올은 농 끓는 점이 하나의 값으로 같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뭐예요? 수물질이 되는 거예요. 얘도 수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치? 한 개의 끓는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물과 에탄올을 섞었어. 자, 에탄올 수용액이 됐단 말이야. 뭐 쉽게 말해서 뭐니? 소주. 그치? 소주 됐어. 그래서 이 수용액을 가열을 시켜. 자, 가열시켰더니 Y축이 온도예요. X축이 시간이고. 자, 그 온도가 올라가겠지? 열을 가했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돼. 그래서 78도씨에서 온도 하나가 일정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쭉 가다가 이렇게 돼요. 100도씨에서 온도가 일정해. 그럼 78도씨에서 어떻게 돼? 아, 에탄올이 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탄올이 기화가 돼서 날아가. 뭐야? 에탄올이 끓는 점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100도씨 되니까 어떻게 돼? 물이 수증기로 끓어. 100도씨, 물에 끓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거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뭐다? 혼합물인데 얘네들을 가열했더니 에탄올의 끓는 점이 나타나고 물의 끓는 점이 나타나더라. 각각의 수물질의 끓는 점이 같이 나타나더라. 왜? 에탄올 수용액. 자, 에탄올하고 물은 서로 반응하지 않거든. 반응하지 않으니까 에탄올의 성질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물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혼합물은 자, 이러한 것들이 수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이러한 물질의 특성값이 자,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이 물질에 나타나고 또는 자,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 자, 일단 요거 썼니?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용어적인 것부터 잘 정리해가면서 나갈 거야. 알지? 자, 모든 과목의 공부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끝내놔야 돼. 절대로 헷갈리는 거 없이 용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거. 왜? 우리는 거기서 그쵸? 어려운 거 실수 안 하잖아. 진짜 쉬운 거 실수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 그래서 누가 그거를 줄이냐가 그게 실력인 거야. 그게 실력.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들 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진짜로. 그게 실력이에요. 자, 자, 소금하고 물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럼 소금, 수물질이죠.
자, 이 물도 순물질이에요. 자, 소금물은 순물질이 섞였으니까 뭐가 돼? 혼합물이야. 그 혼합물인 소금물에는 소금과 물의 성질이 다 있다. 자, 소금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니? 겉보기 성질에서 맛을 보면 짠맛이 나잖아. 소금. 그치? 혓바닥에 대면. 자,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돼? 짜거든. 그치? 짜거든. 왜? 소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그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금물을 가열을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리는 곡선을 우리는 무슨 곡선이라 불러? 가열 곡선. 자, 온도. 자, 그래서 쭉 가열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물하고 소금이 섞여 있지? 근데, 우리가 실온이라고 하면 25도씨를 얘기할 거야. 실온. 예전에는 상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상온. 근데 상온이라는 표현 대신 요즘은 실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실온. 실이 뭐야? 우리 그 신방할 때, 신방 심실 때 그 실이 뭐야? 실. 방. 영어로는 룸. 그래서 실온. 룸 템퍼러처. 실압. 룸 프레셔. 25도씨 1기압이야. 알겠지? 이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25도씨에서 이제 가열이 돼. 자, 25도씨에서 물에 끓는 점 100도입니다. 그래서 100도가 됐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100도로 이제 끓는 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소금은 실온에서 무슨 상태? 얘는 고체 상태고 얘는 액체 상태예요. 자, 액체끼리 섞었으면요 끓는 점이 아까처럼 에탄올과 물은 액체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끓는 점이 나온단 말이야. 왜? 액체니까. 근데 100도씨 됐을 때 소금은 고체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이때는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소금이 물이 끓는 것을 방해를 해. 끓는다는 거는 액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우리가 그 액체 간의 인력이라고 하지? 인력을 탁 끊고 얘가 공기 주고 나가는 거야. 근데 고체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 입자 간의 인력은 누가 커요? 고체가 훨씬 더 커요. 잡아당기는 힘이 고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액체끼리 있으면은 얘네는 서로 영향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그 각각의 끓는 점에서 끓어서 날아가. 그래서 끓는 점이 명확히 표현되지만 고체 액체가 섞어버리잖아? 그러면 이 고체는 인력, 잡아당 힘이 강하니까 끓어서 끓어서 기체로 나가려고 하는 액체를, 즉 물을 소금이 어디가 일로 와! 하고 잡아당겨. 왜? 잡아당기는 힘이 소금이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야 되는데 물이 못 끓어. 그러면 잡아당긴 힘을 얘를 극복하고 얘를 뿌리치고 나가려면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100도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여기가 100도씨면은 100도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자, 그럼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이 날아가잖아. 그 물이 적어지니까 우리가 물을 둘러싸고 있는 소금이 어떻게 돼? 더 많아지지. 상대적 농도가. 그러니까 물을 잡아당긴 힘이 또 어떻게 돼요? 한 놈이 잡아당기고 두 놈이 잡아당기고 세 놈이 잡아당겨. 그럼 더 어떻게 잡아당긴 힘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 더 큰 힘으로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온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죠? 변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지금 내가 설명했던 이유가 이거 꼭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이건 그냥, 그래서 내가 용어를 조금 순화시켜서 했고, 이건 그대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화투에서 배우는 거야. 고3 때 배우는 거야. 그거.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딱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래서 왜 끓는 점이 하나의 값이 아니라 왜 변한지 알겠지? 자, 고체 상태가 액체보다 인력이 강하잖아. 잡아당긴 힘이. 그럼 녹는다라는 거, 녹았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날아가려는데 날아가는 물을 누가 잡아당겨? 소금이 잡아당긴단 말이야. 근데 에탄올하고 물은 끓는 점이 78도씨, 100도씨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당긴 인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78도씨 언저리에서 일정하게, 그리고 100도씨에서 끓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액체끼리는 끓는 점이 자, 유지가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그 뭐야? 이게 바로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할 때,
자, 이렇게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순물질, 끓는 점이 변하거나 끓는 점이 뚝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타난다면 혼합물.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값이 아니라 변하거나 여러 개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가 뭐다? 변하거나 여러 개의 값을 갖는다. 알지? 그래서 변하거나 여러 개의 값을 갖는다. 자, 혼합물이 어떤 건지 알겠지? 자, 이게 바로 혼합물이야, 혼합물. 그럼 이제 우리가 혼합물은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섞여 있을 때, 그래, 고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지? 고르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래. 균일. 자, 용어로는 자, 호모지니어스라고 그래. 호모지니어스. 자, 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르지 않게 섞여 있어. 불균일하게 섞여 있어. 그럼 얘를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래. 영어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그래. 자, 헤테로지니어스. 자, 고르게 섞여 있다.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인데, 뒤에 이제 우리 그 용해를 이제 용해도 할 건데, 녹는다는 것이 이제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 용해가 안에는 용질과 용매가 어떻게 돼?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그 섞여 있는 비율, 자, 섞여 있는 비율을 뭐라 하냐면은 농도라고 그래, 농도. 알지? 섞여 있는 비율, 농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퍼센트 농도.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제 퍼센트 농도가 있고. 자, 뒤에 이제 우리 해수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퍼센트 농도를 살짝 변형된 농도가 나와. 자, 이거는 이제 동글뱅이 위아래 하나잖아. 얘는 아래 동글뱅이 두 개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퍼센트라고 우리가 읽어.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퍼밀이라고 해. 퍼밀. 그래서 퍼밀 농도라는 것이 있어. 자, 이 퍼밀 농도 똑같아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0. 그래서 퍼센트를 100을 곱했잖아. 100분율이라고. 100분율. 알지? 그래서 100분율로 나타내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자, 1000을 곱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1000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분율, 1000분율. 자,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이 4g 있고, 자, 물이 96g 있습니다. 자, 그럼 소금물은 몇 g이 돼요? 그렇죠. 100g이 되겠죠? 그러면 소금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100g의 용액에 4g의 소금이 녹아있다. 그래서 곱하기 100하면 몇 퍼센트? 4%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소금하고, 자, 100g의 용액 안에는 소금의 질량이 4g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걸 퍼센트에서 4%야. 자, 이게 바로 이제 농도거든. 그럼 왜 이 농도를 얘기했냐면, 균일하게 섞여 있잖아요. 균이라는 것은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자,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나 섞여 있는 비율이 같을까 다를까? 섞여 있는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그 용액의 질량과 그 소금의 질량, 용질의 질량의 요 비는 항상 일정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나 뭐가 같다? 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퍼센트 농도, 하지만 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균이라는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점마다 어떻게 돼요? 농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있지? 위치에 따라 농도가 일정하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건데, 불균일은 균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지점이든 위치에 따라 지점마다 농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균일과 불균일 할 때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어느 지점이 농도가 같으면 균일. 아니야. 지점에 따라 농도가 다 달라. 불균일. 그럼 우리 혈액 배웠잖아. 혈액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니? 가라앉는 혈구가 있지. 그리고 액체 성분이 혈장이 있어. 그러면 혈구 쪽하고 혈장은 농도가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요. 그럼 혈액은 균일한 혼합물입니까? 불균일한 혼합물입니까? 불균일이죠. 그치? 불균일 농도가 다르니까. 그치? 자, 방금 얘기했지. 소금물, 설탕물은 가라앉는 게 있어, 없어? 그래. 그래서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되니? 소금과 물이 고르게 섞여 있단 말이야. 설탕과 물이 고르게 섞여 있어. 그래서 가라앉는 게 없어. 침전이 없어. 그래서 자, 균일 혼합물은요, 침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균일은요, 침전물이 생겨요. 침전이 돼요. 가라앉아요. 알지? 자, 그리고 자, 침전이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입자가 큰 덩어리들이 녹아있다는 얘기야. 그치? 가라앉는 게 보이잖아. 그럼 눈에 큰 입자들이 가라앉아. 근데 소금이 고체 상태 눈에 보이지만 물에 들어가면 소금 입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여요. 아주 작은 입자로 잘게 쪼개져서 물 사이로 들어가. 그치? 물 사이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소금물은 투명해, 불투명해? 그래. 그래서 투명하단 말이야. 하지만 흙탕물이든 혈액이든 투명해? 아니, 불투명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구분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구분할 거야. 그래서 이제 혼합물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균일하다, 불균일하다라고 구분할 때 자, 고르게 섞여 있다. 그래서 농도가 어느 지점이든 농도가 같고 침전이 안 되고 투명하다. 자, 불균일은 농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침전물이 생기고 불투명해. 그래서 어떤 것이 균일한 혼합물이냐? 우리 공기 있지, 공기. 그래서 78%가 질소기체, 21%가 산소기체, 0.9%가 아르곤기체, 0.035%가 이산화탄소기체. 자, 탄산음료나 식초, 소금물은 투명한 용액이지, 투명하지. 그래서 균일한 거예요. 자, 스테인리스. 자, 이 스테인리스 같은 우리가 이제 합금이라고 해요, 합금.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철, 니켈, 크로뮴을 섞은 거야. 그럼 철을 몇 퍼센트, 니켈을 몇 퍼센트, 크로뮴 몇 퍼센트 이렇게 있잖아. 일정한 비율로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비율이 고른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지. 그래서 뭐 투명, 불투명은 수용액이나 액체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러한 합금은 균일한 혼합물이다.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고르게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합금은 균일한 혼합물입니다. 자, 암서 불균이래요. 자, 돌멩이 까봐, 잘라봐, 쪼개봐.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단면이 고르니? 어느 쪽은 밝은 면이 있고 어느 쪽 어두운 면이 있고, 그치? 위치에 따라 다르지. 왜? 고르지 않게 불균해하니까. 자, 과일 주스 불투명하고 가라앉잖아. 그치? 미숫가루 가라앉잖아. 그치? 바로 이런 것들. 자, 흙탕물 가라앉죠. 자, 우유 불투명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투명, 불투명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이런 게, 선생님, 우유는 가라앉지 않는데요.
가라앉지 않아. 가라앉지 않아. 바로 가라앉지 않지만, 그래도 우유도 채를 걸면, 채에다 우유 넣어서 막 이제 아주 고운 채에다가 걸면 약간 찌꺼기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제 많이 나온 게 우리 원유 있죠, 원유. 원유.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 그 혼합물에 분류할 때 원유 분별 중립도 할 거야. 그래서 원유에는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섞여 있어. 그래서 기체와 액체, 고체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큰 돌멩이, 그러니까 아스팔트 이런 것들도 있고, 액체 상태의 석유도 있고요. 기체 상태, 그 석유가스라고 하죠.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 불균일한 혼합물이야. 그래서 원유도 불균일한 혼합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때 순물질하고 혼합물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앞에 했던 것들,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같이 연결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 연결해서 개념을 좀 잘 잡아둬. 왜? 이렇게 잡아놔야지 용어가 안 헷갈려. 이제 이게 혼합물하고 나중에 화합물하고 헷갈린다, 이거. 혼합물, 화합물 100% 헷갈려.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원자, 원수 배웠잖아. 그치? 고등학교 가다 원자, 원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그럼 늘 또 헷갈리니까 원자, 원수 헷갈려. 진짜야. 원자, 원수 더럽게 헷갈려. 고등학생과는. 왜? 그냥 외웠으니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외웠기 때문에 이게 시간 지나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개념들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우리가 순물질하고 혼합물 할 때 이제 또 입자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뭐라고? 얘를 호돈소. 호돈소.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얘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화합물. 그러니까 원자는 몇 개든 상관없다. 그 원자의 종류가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돈소. 자, 원자의 종류가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얘네들은 화합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모형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있어. 아, 호돈소고. 자, 이렇게 해서 화합물이구나. 구분하고 순물질. 자, 혼합물은 고르게 고르지 않게. 자, 어떻게 돼요? 섞여 있는 것이 고르게 들어갔죠. 근데 요게는 붉은 게 많은데 요게는 파란 게 많지. 그치? 균일하지 않지.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자 모형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이 우리가 순물질 말고 보통 이제 우리가 혼합물이 있죠. 혼합물. 그러면 왜 굳이 혼합물을 해서 사용하냐? 실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혼합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여기 이제 요 세 개 있지. 요 세 개를 합금이라고 한다. 합금. 그래서 합금은 자, 금속에다가 자, 다른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섞어 가지고서 자, 금속의 다른 금속 또는 이제 뭐 일부 이제 우리가 탄소강 해가지고 이제 강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탄소라는 비금속을 섞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합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합금은 기존 금속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또는 합금을 만들면서 새로운 성질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 같은 경우는 녹이 잘 생기잖아. 순수한 철은. 그리고 자, 순수한 금속은요, 단단해요? 아니, 단단하지 않아. 그래서 무른 금속이야, 무른 금속. 그러니까 무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찰흙 같은 거 만지면 어떻게 해? 쑥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철에다가 니켈, 크로뮴. 자, 우리가 철을 화학식 Fe, 크로뮴 Cr이라고 하지. 자, 얘네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고 그리고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우리가 조리기구,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스테인리스 합금을 뭐라고 그래? 스댕이라고 해, 스댕.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인리스로 된 지금 이렇게 많이 쓰는 젓가락, 숟가락이 그거야. 쇠 숟가락, 젓가락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국그릇, 밥그릇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이지. 그 다음에 이제 땜납이라고 하는데, 납, 화학식으로 핍이에요. 자, 주석은 SN이에요. 자, 이 주석과 납을 섞어버리면 녹는 점이 낮아져. 녹는 점이 낮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류를 흘려줘도 그 흐르는 전류에서 녹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땜 한다고 하잖아, 납땜. 그래서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데 이용하고, 그래서 녹여가지고서 이제 이 회로 할 때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 납으로 녹인다. 시간 지나면 굳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쓰고 예전에는 우리가 퓨즈 두꺼비지. 그래서 우리가 퓨즈 요런 데로 하죠. 그래서 요 퓨즈가 요게 나오네요.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퓨즈 연결되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 자, 녹는 점이 낮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녹아서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전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과전류가 흐르거든. 그럼 이제 그 전선이 버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이 돼. 그래서 막 화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 전류가 지나치게 많이 흐르면은 얘가 퓨즈가 녹아서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야. 우리가 바로 퓨즈라는 것이 있다.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부동액. 자, 물의 어느 점이 0도씨야. 우리 자동차의 냉각수라는 거는 엔진의 뜨거운 열을 낮추는 거야. 뜨거운 열을 이제 물을 이용해서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영하 막 10도, 20도 하면 어떻게 돼? 냉각수 얼잖아. 그 냉각수 흐르지 않으면 엔진이 못 돌거든. 그래서 냉각수에, 즉 물에다가 에틸렌 글리콜. 자,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에틸렌 글리콜 하면은, 그냥 냉각수구나. 부동액이구나. 그래서, 이게 물의 어느 점을 낮춰줘요. 물의 어느 점을 내려가게 해요. 자, 물에다 소금을 넣어주면 어느 점이 어떻게 돼? 내려간다. 그래서 물이 용액이 되잖아. 그러면 어느 점이 내려가고 끓는 점이 올라가. 알지? 어느 점, 끓는 점 올라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느 정도 내려간단 말이야. 왜냐면 얼려면은 물 입자끼리 단단히 붙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보다 인력이 강한 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잡아당겨. 물을. 그럼 물끼리 붙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점이 내려간다. 알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냉각수 부동액.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 뿌리잖아. 자, 일단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눈 온다고 하면 눈 온 후에 염화칼슘 뿌려? 눈 오기 전에 뿌려? 오기 전에 뿌리는 거야. 이게 잘못됐어. 눈이 내린 길이 아니라 눈이 내릴 예정인 길에다가 미리 염화칼슘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눈이 오게 되면은 이 염화칼슘 만나면은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눈을 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녹았으니까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와도 어떻게 돼? 눈이 쌓이지 않고 계속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됐어. 밤에 어떻게 될까? 빙판기 생기겠지. 근데 염화칼슘이 들어갔네? 그랬잖아. 내가 물에다가 어떤 물보다 인력이 큰 놈이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느 점이 내려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돼? 빙판길이 생기는데 그걸 막아준다는 거지. 그래서 자, 순수한 물보다 어느 점이 낮아져서 낮아지는 이유 알겠지? 그래서 도로가 어느 것을 막는다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눈이 쌓이지 않게 하기도 하고 밤에 빙판길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거. 물론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빙판길 생기겠지만 보통 이제 영하 한 4, 5도 이렇게 되면 빙판길 안 생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혼합물을 이용한다. 자, 요거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리는 한 번쯤은 해두자. 알겠죠? 자, 아까 물질의 특성을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의 성질 중에 색깔, 맛, 냄새,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질의 특성인데, 자, 색깔, 맛, 냄새.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이게 겉보기 성질인데, 자, 이 겉보기 성질도 물질의 특성에 포함이 된다. 왜냐면 우리 어떤 물질을 맛을 봤는데 짠맛이야. 그 얘는 소금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인데, 예를 들어서 황록색의 기체야. 아, 얘는 염소 기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밀도라든가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그래서 얘는, 자, 바로 물질 특성이고, 얘는 물질 양과 관계없이 무엇에 관리되어 있냐?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자, 고유한 값을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고, 자, 그럼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물질의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그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피, 질량. 그럼 질량과 무게는 어차피 같은 겁니다.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얼마야? 9.8 뉴턴. 알지? 질량 곱하기 9.8이야. 그래서 지구가 그 질량을 가지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의 힘을 무게라고 한다. 알지? 그래서 9.8을 곱하면 된다. 지구에서는. 자, 온도, 길이, 넓이, 농도,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즉, 종류와 상관없이, 알지? 같은 종류를 하더라도 다른 값을 갖고, 자,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물질의 종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얘는 물질의 종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관하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물질의 특성에서 이제 하나씩 갈 건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온도를 좀 얘기할 거야.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자, 이거 할 건데, 자, 우리가 그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놓잖아. 그치? 그래서 고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하니까 화면을 좀 줄이자. 자, 고체, 솔리드, 액체, 리퀴드, 그 다음에 기체, 가스.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식을 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뭐야? 고체란 얘기예요. 얼음. 알지? 자, 얘는 액체, 물. 이렇게 하면 기체니까 수증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놓는다면, 자, 뭐냐면, 얘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입니다.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그치? 그래서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고체고요. 약간 불규칙하게 되어 있으면은 액체가 되고요. 완전하게 불규칙하게 되면은요, 기체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 고체라고 하고, 그래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배열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이거를 이제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 영어로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크리스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다. 아,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거니까 고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정. 이온 결합하는 물질인데 고체 상태로, 소금, 이런 것들이 이온 결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불규칙한 배열은
요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자, 요렇게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액체인데, 자, 차이점 뭐냐면 바로 이제 입자 운동이에요. 입자 운동. 자,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알죠? 근데 얘는 진동도 하지만 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병진이라고 그래요. 병진. 그래서 이 병진은 흐르려는 성질이야. 그래서 흐르려는 성질을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 자, 기체는 입자들이 완전히 멀어진 상태로 불규칙하게. 그래서 얘는 진동도 하고 앞으로 나가는 병진도 하고요. 회전도 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까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들은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불규칙하게. 알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로 갈수록 멀어지죠. 됐지? 자,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야. 그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입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집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하고 무엇과 관련이 됐다? 부피. 알지? 부피하고 관련이 됐다.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진다. 자, 이건데 기본적인 개념 좀 알아둘게. 뒤에 이제 우리 그 열할 때 정의 내리겠지만 그 아마 그 온도에 대해서 샤들의 법칙 할 때 좀 배웠을 거야. 온도는 있잖아요. 정의가 두 가지예요. 온도는 바로 첫 번째가 어떤 입자가 가지는 열의 촉도예요. 열의 촉도. 그래서 이 열의 촉도,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촉도이기 때문에 열은 온도가 높으면 열이 많지. 온도가 낮으면 열이 적은 거야. 그래서 열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의 열의 이동은 없어. 우린 이거를 열평형이라고 그래. 열적 평형. 자, 열의 촉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뭐 Q는 CM 델타 T라는 공식 이용해서 비열을 얘기할 거고 열량을 얘기할 거고 뒤에 그렇지? 그래서 열과 우리 생활에서 다룰 거고요. 자, 두 번째. 온도는 입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촉도가 돼요.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된다.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지? 움직이는 것이 활발해져. 그럼 입자가 움직여. 그 얘네들이 막 움직여. 그 입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데 그 잡아당기는 입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질까 강해질까? 자, 손 줘봐. 자, 우리 입자인데 잡아당겨. 이게 인력이야. 자, 근데 온도가 올라가. 그럼 이제 우리 운동 어떻게 돼? 활발해지겠지. 움직여. 그 우리 사이 인력은 약해지잖아. 끊어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의 인력이 약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하면서 특히 화학, 물리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입자의 여기 어떻게 돼?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약해진다고 그랬지?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야 돼. 인력이 약해져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한다는 거야.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서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막 변할 거야. 그때 상태가 막 변하는 그 순간의 온도가 뭐다? 녹는 점이 된다. 알겠지?
그럼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자, 열을 흡수할 거예요. 그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떻게 돼? 얘네가 인력이 다 끊어질 거야. 그래서 기체가 자유롭게 막 움직여.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때 액체 간의 인력이 다 끊어지면서 기체로 상태가 변할 거야. 우리는 이때 온도를 뭐라고 그래? 끓는 점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입니다. 일단 요 관계 기본적인 거 좀 정리 좀 해둬. 요거 잘 정리해.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하고 갈 거야. 그래서 괜히 그 용어 하나 헷갈려서 그런 것들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갈 거야. 그리고 요 개념 좀 잘 받아요. 온도는 열의 척도고 운동 에너지의 척도다. 그래서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활발해지면 인력은 약해진다. 알지? 인력은 약해진다. 자, 됐니? 오케이. 자, 지울게. 잠깐만, 이거 좀 빼고 하자. 이게 지금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끓는 점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가보자. 끓는 점. 자, BP 영어로는 보일링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자, 이 끓는 점은 뭐냐면 자, 액체 간의 인력이 완전히 끊어져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한다.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액체 간의 인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다시 손. 우리 액체야, 액체. 자, 온도 올라가면 인력이 약해지잖아. 그치? 근데 아직 안 끊어졌어. 우리 그냥 액체인 거야. 그러다가 자, 끓는 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 툭. 알지? 끓는 점에 도달하면 이렇게 툭하니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 이제 기체로 날아가겠지. 바로 그 온도가 바로 뭐다? 끓는 점이 되는 거야. 끓는 점. 그래서 인력이 완전히 끄져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자, 액체 간의 인력이 크다면요. 얘를 완전히 끊으려면요.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인력이 크면.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럼 더 많은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어떻게 돼? 더 높아져야겠지? 그래서 인력이 크면은 액체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 간의 인력을 비교할 때 아니 어떤 액체가 인력이 더 강해?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자, 20g의 물을 가열할게요. 20g의 물을 가열할게. 자, X축의 시간, Y축의 온도예요. 자, 실온에
물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처음 온도가 얼마가 된다? 자, 25도씨가 될 거야. 자, 열을 가열할 겁니다.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100도씨가 돼요. 100도씨. 그럼 100도씨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일정하게. 자,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자, 요 구간은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야. 그럼 요 시간만큼 열을 가했겠지. 그치? 자, 가한 열은 어디에 사용이 되니?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됐다. 그치? 온도를 높이는 거. 자, 그럼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뭘까? 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구간이야. 근데 끊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 물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는 거고 끊어지는 건 아니야. 물 표면에서는 어떻게 해? 끊어져서 증발이 될 겁니다. 알겠니? 표면에서는. 근데 액체 전체에서는 아직 안 끊어지는 거야. 표면에서만 증발은 일어나고 액체 전체에서는 아직은 그냥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해진 열은 바로 물 입자의 운동에 사용이 됐다. 물 입자의 운동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을 가했을 때 그 열이 입자의 운동에 사용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뭐다? 아,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내가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많아진다고 그랬지. 그치? 입자의 운동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려 이제 흡수한 열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이만큼 열을 계속 지금 우리가 가하고 있는데, 가한 열이 어디로 갔냐 이 얘기야. 가한 열은 어디에 사용이 됐다? 입자의 운동에 사용이 됐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입자의 운동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열을 가한 열은 전부 다 어디예요? 운동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자, 여기는 끓는 구간입니다. 그쵸?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열을 가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이제 뭐야? 수증기가 되겠지. 그 끓는 구간. 그 이만큼의 시간에 해당하는 열은 어디에 사용이 됐니?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어? 끓는 구간이야. 그러면 요 끓는 구간에서 자, 여기에 가한 열은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다? 안 됐다. 왜?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됐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잖아. 일정하잖아. 그럼 어디에 사용이 됐을까요? 자, 손 다시. 자, 100도씨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약해지니까 온도를 더 이제 열을 더 많이,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겠지. 근데 지금 어디에 사용이 된 거야? 이거에 사용이 되는 거야. 떨어지. 그렇지. 입자 간의 인력을 끄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력이 약해지는 거고 여기까지는 자, 여기에서부터 뭐가 된다? 아, 가한 열은 입자 운동에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입자 간의 인력을 끊는 데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운동에 사용된 거 아니야. 운동에 사용이 됐다면 온도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알지?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을 끊었어. 그래서 물이 뭐가 됐어? 수증기로 변했어. 그래서 이 100도씨가 바로 뭐가 돼요? 물에 끓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 왜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특성값이냐? 물질의 종류마다 입자 간의 인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입자간 인력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필요한 열, 그 끊어지는 온도가 당연히 물질의 종류마다 차이가 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니? 이 그래프? 자,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거 할 거예요.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A, B. 그래서 액체 A와 B를 가열했어요. B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거야. 됐지? 그리고 일정 세기의 열원이라고 그래요. 자, 액체 A와 B를 가열했어. 자, 일정 세기의 열원. 자, 그럼 일정 세기의 열원이라는 뜻이 뭘까? 열원. 시간당 열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알지? 자, 시간당 열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봐봐. A는 요 시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끓지. 자, B는 이 시간이 됐을 때 끓지. 그러면 A를 끓는데 걸린 시간과 B가 끓는데 걸린 시간 누가 더 길어? B가 더 길어. 그러면 A가 끓는데 가해진 열, B가 끓는데 가해진 열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시간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가한 열의 세기. 알지? 그래서 자,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도달하기까지 자, 가해진 열의 크기는 A와 B 누가 더 많다? 그렇지.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의 간격이 바로 뭐냐면 가한 열의 크기가 된다. 자, 끓는 점 A하고 B 누가 높아요? 자, B가 더 높죠? A의 끓는 점, 여기가 A의 끓는 점, 여기가 B의 끓는 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표시할 수 있을 거야. 자, 25도씨 10g의 물입니다. B는 25도씨 20g의 물이 될 거예요. 자, X축이 시간, Y축이 온도야. 자, A, 이 온도 100도씨. B. 자, 여기가 A라고 하자. A, B. 자, A와 B는요, 끓는 점이 같죠? 100도씨로. 그래서 물이에요. 그러면 A하고 B의 차이가 뭐니? 똑같은 처음 시작 온도 25도씨인데 10g의 물이냐, 20g의 물이냐,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1분이 걸렸대요. 그럼 10g의 물을 끓이는데 1분이 걸린 거야.
그럼 20g의 B는 20g이니까 20g의 물을 끓이는데 몇 분이 더 걸릴까요? 2분이 걸릴 거예요. 알지? 그래서 같은 물질일 때 질량이 봐봐. 10g의 물을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1분에 해당하는 열이 필요해. 그럼 20g의 물은 10g 플러스 10g이잖아. 그럼 10g을 올리는데 1분이 걸렸어. 그럼 얘도 또 1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총 20g이 몇 분의 시간이 걸린다? 끓게 하는데 그치 2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질일 때는 질량이 클수록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알지? 그리고 요 시간이 열량이 크기니까 어떻게 돼? 질량이 1대2면은 시간도 1대2, 열의 크기도 1대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무엇과 관련이 됐다? 같은 물질에서는 질량과 관련이 돼 있다. 자, 됐니? 자, 다시. 자. 자, 25도씨 물입니다. 25도씨 물. 그럼 25도씨 물이라면, 자, 여기가 공기야. 자, 이쪽으로 누가? 대기압이 누를 거예요. 우리가 대기압을 뭐 대략 한 1기압이라고 한번 해볼까? 1기압. 그러면, 자, 표면에서 물이 증발하잖아. 자, 증발도 마찬가지로 액체 간 인력이 끊고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 끊어져. 부분 표면에서. 그럼 안에서 어떻게 돼? 부분 끊어질 거야. 그래서 25도씨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시 자, 25도씨에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 끊어져요. 근데 어떤 놈은 이게 뚝 끊어져서 날아가는 것도 있어. 적게나마.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이게 끊어져서 날아가는 것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 많아지다가 100도씨에서 다 끊어져서 날아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25도씨에서도 요 안에서 물이 끊어져서 뭐가 생겨? 수증기가 생길 거야. 알겠니? 근데 문제는 자, 수증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수증기의 압력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 수증기의 압력을 하고 자, 외부에서 공기가 누르는 대기압을 비교해 봤더니 대기압이 더 커. 나가려고 하는데 눌러. 못 나가게 막어. 끓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25도씨에는 끓진 않아. 그냥 표면에서는 증발만 일어날 뿐. 그래서 가열할 겁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요 수증기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생기겠죠? 군데군데. 그래서 수증기의 압력이 어떻게 돼? 증가할 거야. 자, 그러다가 이 온도가 100도씨에 도달하니까 물 속에 생긴 수증기의 압력하고 자, 밖에서 누르는 대기 압력하고 비교해 보니까 같아져. 알겠지? 자,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끓어요. 자, 원래는 수증기가 더 커야지만 날아갈 것처럼 보이지? 아니, 같으면 끓는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혹시 그 엔트로피 들어봤지? 엔트로피란 용어. 무질서도. 자, 뭐냐면은, 양쪽에 어떤 힘이 같을 때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때는, 어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잖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도 그럼 지가 알아서 막 바뀌어. 그럼 그게 자발적인 거야. 자발적인 거. 그런 어떤 자발적인 변화는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봐라. 우리 방에 있잖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둬봐봐. 그 방 어떻게 돼? 더 무질서해지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방이 무질서해져. 지저분해져. 그게 바로 무질소라는 거야. 무질소도.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엔트로피라고 해. 엔트로피. 그래서 우주는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팽창하잖아.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면 무질서해지지. 그래서 우주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무질서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같을 때는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놔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되는 것이 무질서해질까?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이 무질서해질까? 액체가 기체돼야지 무질서해지지. 그러니까 입자가 많으면 무질서해지는 거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같으면 이때 어떻게 돼? 끓는다라는 거야. 끓는다. 그럼 이때 우리는 100도씨를 어떻게 돼? 물의 1기압에서 물에 뭐가 된다? 끓는 점이 됩니다. 알겠니? 이게 바로 끓는 점이에요. 정확한 끓는 점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끓는다라는 거는 자, 이 액체 안에서 만들어진 기체가 기화된 기체가 액체를 뚫고 공기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액체를 누르는 대기 압력이 있을 거야. 외부 압력 또는 대기 압력. 자, 그 압력보다 작으면 뚫고 못 나가요. 그래서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 그 기체 압력, 수증기 압력이 커져야겠지.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물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서 수증기들이 자꾸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수증기 압력 또한 커지겠지. 그러면 커지다가 어떻게 돼? 누르는 대기 압력과 같아지면 그때는 끓는 것이 무질서해지니까 끓는단 말이야. 그래서 100도씨에 도달했을 때 요 관계 성립됐어. 우리 100도씨를 뭐라고 그래?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1기압에서의 끓는 점. 자, 이것이 바로 끓는 점이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끓는 점은 결국 액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수증기, 우리 이제 그걸 증기라고 그래. 증기. 물이면 수증기고요. 에탄올이면 에탄올 증기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증기들이 누르는 압력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생각해봐라. 이 누르는 압력이 커버리면, 자, 1기압보다 더 커졌어. 그럼 수증기 압력도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져야 되겠네? 끓는 점은. 또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되겠네? 그치? 자, 누르는 압력이 1기압보다 낮아졌어. 그 누르는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여기 100도씨 도달할 필요가 없겠네.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더라도, 그치? 같아지겠지? 그 끓는 점은 내려가는 거야. 그렇구나. 뭐가? 끓는 점은 대기 압력 또는 이거를 이제 액체를 누르는 외부 압력이라고 그래요. 대기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 압력, 외부 압력이 커지면 자, 끓기 위한 그 수증기 압력도 어떻게 돼요? 커져야 돼요. 그러면 더 운동이 더 많아야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 자, 이것의 예가 뭘까? 압력, 밥솥.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내가 물 넣고 쌀을 넣었어. 자, 압력밥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밀폐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달려있지. 가열해요.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표면에 이제 막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많아지겠죠. 그치? 하지만 요 안에 압력은 누르 압력보다 작으니까 끓질 않아. 근데 문제는 수증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수증기는 표면에서 증발되는 수증기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1기압 유지가 돼. 그런데 여기 밀폐됐거든. 그 날아가지 못하니까 증발된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는 자,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니? 커지는 거야. 그럼 끓기 위해서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올라갈 거야. 계속. 그래서 100도씨가 아니라 몇 도씨까지 올라가나? 120도씨가 돼. 그럼 120도씨가 되면 2기압이 됩니다. 요 안에 압력이. 수증기 압력이.
2기압보다 넘어가잖아요. 폭발해요. 아, 그래서 그 있잖아. 밥솥, 압력밥솥 있지. 우리 그 전기 말고,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가스레인지를 하는 짓는 압력밥솥 있잖아. 가끔 뉴스 나오잖아. 그 펑 하고 터졌다고. 왜냐면 여기가 느슨해져가지고 이 압력을 못 견디는 거야. 그 2기압이 넘어가면 위험해. 이게 뭐 폭발해. 다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달려있잖아.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치? 여기 이제 압력이 이제 얘를 탁탁 치는 거야. 치면서 칙칙칙칙칙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아, 2기압에 도달했네? 야, 이거 폭발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쑥 떼지. 불 줄이면서. 얘를 딱 이게 제끼면 어떻게 돼? 쉬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2기압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압력이. 2기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끓어요. 잠깐 끓어요. 120도씨에서. 자, 그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잖아. 그러니까 밥이 빨리 맛있게 잘 되겠지. 이게 바로 압력밥솥이. 알겠지? 자, 그렇다면 대기압이 낮아지면 야, 이거 누르 압력이 낮아지니까 뚫고 나가려는 수증기 압력도 어떻게 되니? 자,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100도씨가 되는 게 아니라 100도씨 이전에 도달해야겠지.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이거지.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돼? 잡혀가요. 취사 금지잖아. 야, 벌금 세? 1,000,000원이야. 알겠지? 너네 옛날에 안 잡았을까? 그 밥이 설 익는단 말이야. 설이고. 왜냐면 끓게 하는데 압력이 1기압보다 낮아. 그러니까 낮은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그만 열이 적잖아. 그러니까 쌀이 끓어도 쌀이 발음이 안 되냐. 왜 이래. 자, 쌀이 설 익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취사 금지 안 했을 때는 진짜로 그 부모님 세대 때 보면 막 산에 가서 이제 밥을 하잖아. 설 익으니까 그 냄비에다가 돌을 얹어놔요. 그러면 그게 압력밥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하고 밥이 설 익는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나중에 실험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여기 둥근 플라스크 있잖아. 자, 여기다 물을 넣고 가열을 해. 자, 물이 끓어. 그럼 끓는다면 그 100도씨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끓는다면 끓자마자 즉시 가열을 중단해. 그리고 나서 요 입구를 막아요. 거꾸로 뒤집어. 거꾸로. 그럼 물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약간 물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여기에는 이제 한 96도씨 막 이렇게 내려갈 거야. 자, 여기 공기하고 뭐가 있겠니? 수증기가 같이 있겠지? 자, 여기에다가 찬물을 뿌려봐. 또는 찬 수건을 덮어. 그럼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물이 되면서 이 안에 기체가 줄어들어요. 압력이 낮아지죠. 그럼 끓는 점이 내려가는 효과가 되겠지. 그래서 98도씨에 그 압력이 딱 되면 이때 다시 물이 끓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끓는 점이라는 게 왜 압력하고 관련이 있냐. 자, 이게 뚫고 나가는 압력이거든. 끓으려면 뚫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우주인이 우주 공간에서, 영화나 막 나오잖아. 그치? 가오갤 온 보면은 온듀. 마지막에 진짜 멋있게 죽잖아. 우주 공간에서 살려놓고. 지가 대신 죽잖아. 근데 잘못됐어. 그 그림이. 왜냐면은 우주 공간은 압력이 0이야. 진공 상태야. 자, 우리 혈액 배웠잖아. 그치? 혈액의 70% 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혈장이 이제 한 56% 돼요. 혈구가 45%니까 한 55%가 이제 혈장이에요. 자, 누르는 압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은 끓어요.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끓어 넘쳐. 알겠지? 끓어 넘치는 거야. 끓어 넘쳐.
그래서 죽어. 질식해서 죽어. 질식해서 끓어 넘쳐가지고 질식해서 죽어. 막 하얗게 뭐 빨갛게 설이 그거 없어. 자, 온도는 굉장히 낮아. 마이너스 270도 정도 돼. 우주 공간. 근데 그 열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몸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야.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이제 빠져나가겠지만은 복사로 빠져나가겠지만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자, 기온이 마이너스 270 된다고 해서 우주 공간에서는 얼어 죽진 않아. 일단 숨을 못 쉬어요. 우리 혈액이나 우리 몸에 있는 액체들이, 물들이 어떻게 돼? 끓어요. 압력이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압력이 0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 끓어 넘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 끓는 점이 어떤 건지 알았지? 그래서 끓는 점 요거 나오니까 잘 봐두고.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문제에서 이것도 나오더라고. 요거.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이는 건 압력밥솥. 그 다음에 압력을 낮춰서 끓는 점을 낮추는 거는 높은 산에서 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크에다가 찬물 또는 수건 얹으면 다시 끓더라.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도 낮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진다. 알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서 오늘은 자, 우리 이제 끓는 점에 대해서 했는데